안녕하십니까. 종아카데미 중세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네, 2주 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안 보면서 강의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8시까지 영상 올려야 되는데 오늘 지금 7시 15분입니다. 어쨌든 빨리 영상 만들고 시간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강 중세 두기둥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 서유럽을 지탱하는 두 구조가 있는데요. 이 교회와 국가입니다. 이 교회와 국가를 또 달리 종교와 정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교황과 왕 또는 황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와 이 국가의 관계는 사실 중세 시대의 그 유럽을 이해하는데, 아니 중세 시대 자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살펴봤던 그 프랑크 왕국의 수립과 발전 과정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요. 또 이 둘 사이에 긴장과 갈등 관계가 이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이제 세수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출현과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됩니다. 오늘은 신성 로마 제국까지 다루지는 않겠고요. 이제 아마 다음번 강의나 그 다음번 강의에서 이 신성 로마 제국에 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세 유럽을 지탱했던 두 기둥인 교회와 국가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된 프랑크 왕국의 카롤링거 왕조의 샤를마뉴 황제의 업적을 중심으로 이 두 중요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샤를마뉴 황제에 관해서 오늘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4강의 부제를 샤를마뉴 황제라고 이렇게 또 아래다 작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오늘 내용도 프랑크 왕국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강과 4강이 사실 긴밀하게 관련이 있지만, 오늘은 프랑크 왕국의 두 왕, 피핀과 샤를마뉴를 다뤄보면서 교회와 국가라는 그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살펴보는 그러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피핀과 카롤링거 왕조 탄생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샤를 마르텔의 아들 피핀 3세는 늙은 교황 자카리우스의 지지 속에 메로빙고의 유명무실한 왕 칠데렉 3세를 몰아내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피핀 3세는 이제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궁제인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그 궁제를 뭐 재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왕 다음에 국가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인데, 이 피핀 3세가 이제 왕이 되면서 그 메로빙거 왕조가 이제 문을 닫고 카롤링거 왕조가 탄생합니다. 이 카롤링거라고 부르는 것은 이 샤를 마르텔 그 이름에서 샤를, 이걸 이제 또 카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그래서 카롤링거 왕조라고 하는데요. 그 교황 자카리우스, 이 늙은 교황 자카리우스가 이제 이 피핀 3세를 그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카리우스는 죽게 되고, 새로 교황이 된 스테판 2세가 이제 피핀에게 로마 통치자라는 칭호와 함께 왕관을 씌워줍니다. 대관식을 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로마 교황청과 프랑크 왕실이 정치적으로 이제 결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그리고 이 피핀 왕 사이에 이제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협력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황 스테판 2세는 피핀에게 대관식을 치러준 대가로 이 콘스탄틴의 증여라는 위조 문서를 만들어서 참 교황이 이렇게 문서를 위조하고 참 나쁜 짓을 한 거죠. 이탈리아 중부에 엄청난 영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 콘스탄틴 증여라는 이 위조 문서가 뭐냐면, 이 콘스탄틴이 그때 황제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교황에게 어떤 땅을 이렇게 바쳤다,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입증하는 문서인데요. 이게 사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조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 스테판 2세가 피핀 3세를 왕으로 이렇게 대관식을 치러줬으니까 당신도 이 콘스탄틴 증여 이 문서에 따라 콘스탄틴처럼 황제인 교황인 나에게 영토를 바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754년에 이 교황에게 보답을 해야 했던 피핀 왕은 로마 교회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서 롬바르족을 물리치고 라벤나에서 로마까지의 이탈리아 중부를 교황에게 바칩니다. 그 영토를 교황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교황은 한 국가에 달할 정도의 큰 영토의 주인이 되게 되고요. 그 휘하에 많은 기사들을 두었고 또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부와 권력, 명예를 동시에 거머쥔 최고 영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영지, 그러니까 그 교황이 다스리는 영토, 마치 국가와 같은 그러한 땅이 1800년대까지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지금도 그 바티칸, 그 로마, 이탈리아 그 바티칸이라는 그 국가죠. 그것도 하나의 정치 시스템을 갖춘 국가인데요. 그 바티칸이 지배하는 그 땅이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 피핀 3세가 교황 스테판 2세에게 주었던 그 큰 영토, 그것이 지금 바티칸 영이라고 해서 뭐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야 뭐 땅이 굉장히 작지만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그것이 이제 바로 이 내용인데요. 피핀 왕은 영토를 확장하고 무너진 왕권을 복원하였고 왕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비군을 잘 양성하여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상비군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이제 이 교회와 국가라는 그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샤를마뉴 대제입니다. 샤를마뉴 황제라고도 하는데요. 768년에 이제 피핀 왕은 54세의 나이로 전쟁 중에 사망하여서 대관식을 가졌던 생드니 성당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68년에 피핀 왕의 사후에 샤를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중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가 되는데요. 이 샤를은 마뉴라는, 그러니까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어서 샤를마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게 됩니다. 이 샤를마뉴는 카롤링거 르네상스는 이제 재탄생이라는 말인데, 이제 문예부흥의 시대를 가리킬 때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문예부흥 르네상스가 이제 종교개혁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 이전의 그 르네상스 시대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카롤링거 왕조의 이런 르네상스가 이 샤를마뉴에 의해서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 샤를마뉴는 중세 유럽의 최고 정복자로서 왕으로서 제위했던 45년 동안 50회 넘는 전쟁을 수행했는데, 이 전쟁을 다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이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엄청 넓힌 그런 왕입니다.
프랑크 왕국에 속하지 않았던 독일 북부의 섹슨을 굴복시켜서 왕국의 동쪽 국경을 확장해가지고 오늘날 독일 전역이 이제 프랑크 왕국에 포함되게 했고요. 또 롬바르드 왕국이 지배한 북이탈리아 지역을 장악하고 또 남쪽으로 왕국을 확장했고 모라비아, 오늘날의 체코, 그리고 아바르,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을 이제 영토로 포함하는,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엄청 확장한 왕입니다. 샤를마뉴는 부친 피핀이 물려준 왕국을 3분의 1 이상 확장해서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샤를마뉴는 아헨을 제국의 수도로 삼았고 또 동프랑크어, 서프랑크어, 라틴어에 능숙했고 중년에는 또 헬라어까지 구사를 했습니다. 동프랑크어는 독일어예요, 오늘날. 그리고 서프랑크어는 오늘의 불어를 가리키는데,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샤를마뉴 대제 이후에 이게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프랑크가 이제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이 되어서 이제 오늘날 독일이 되는 거고요.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중프랑크가 이제 이탈리아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샤르마뉴는 이 언어의 귀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다 능숙하게 구사했으니까요. 샤르마뉴는 게르만 사회가 문명이 크게 뒤진 것을 잘 알고 교육과 신앙이 문명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두 기둥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 아헨의 궁정학교 외에 많은 성당들과 수도원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대학자들을 이 프랑크 왕국으로 초빙하였고요.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위대한 학자인 알쿠인을 궁정학교의 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교육 정책을 다 총괄하게 하고 문법, 수학, 법률, 성경 등의 과목들을 왕자들과 인재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또 왕도 이 알쿠인을 통해서 또 배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샤를마뉴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인데요. 그에게 문명과 성교는 동전의 양면이었고, 그리고 이 교육의 핵심 내용도 기초 성경 지식을 포함했습니다. 샤를마뉴는 어거스틴의 저서인 신의 도성을 애독했고요. 이 책에, 그러니까 그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 신국의 비전을 자신의 왕국에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그 프랑크 왕국이 정말 기독교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수도 아헨에 아름다운 성당을 지어서 샤를마뉴는 저녁마다 이 예배에 참석을 했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궁정 채플에서 기도했던 아주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샤를마뉴는 또 라틴어 예배를 제도화했던 왕인데요. 이로써 서유럽에서 라틴어가 학문과 그리고 예전에 두 영역에서 가장 큰 권위가 있는 언어가 되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게 이제 중세 끝까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그 이전까지 이 라틴어가 중세 유럽의 언어가 되는, 그리고 학문의 언어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샤를마뉴입니다. 또 자신의 왕국에 기독교가 확장되도록 선교하는 수도사들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는 왕이기도 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이 기독교 왕국이 되도록 그렇게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중세 유럽이 이렇게 기독교 세계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공헌을 한 왕이 샤를마뉴입니다. 샤를마뉴는 또 백성들을 아끼는 지도자였고요. 전쟁에서는 정말 천하무적이었지만 전쟁이 없는 평화 시에는 이제 누구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자선을 많이 베풀었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한 거처 및 병원을 지었고요. 또 나병 환자들을 위한 수용소도 세웠습니다. 샤를마뉴 황제 때 중세 음악이 대중에게 크게 확산되었는데 음악 학당들이 많이 세워졌고 또 이때부터 오르간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오르간은 이제 반주용 악기가 아니라 합창과 이렇게 교대로 연주하는 독주 악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왕국의 대교사였던 알쿠인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797년에 이교도나 타 종교인들을 이렇게 위하는 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이교도나 타 종교인들을 뭐 매질을 하거나 굉장히 난폭하게 다루는 그런 제도가 프랑크 왕국에 있었는데 이 알쿠인이 왕실의 그 학장이었던 왕실 학교의 교장이었던 알쿠인이 그런 제도는 기독교 국가에 합당하지 않다,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타 종교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규정을 없앴다라는 겁니다. 또 당시 기독교는 예전에 치중했고 게르만족의 그러니까 야만족의 어떤 토착적인 요소들이 이런 기독교 예전에 또 많이 흡수가 되어가지고 좀 게르만의 그 이교 문화가 이 기독교 문화를 또 이렇게 잠식하는 그런 안 좋은 폐단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동안 시행된 강제 개종으로 형식적으로 신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고 또 절대 다수가 문자를 모르는 세상에서 성경적인 기독교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 종교적인 일탈이 불가피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종교개혁 이전까지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중세 그 가톨릭 교회가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어떤 뭐 배경을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샤르마뉴는 뭐 기독교의 타락을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르만족의 어떤 문화, 이런 토착 문화가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흡수가 되면서 그런 어떤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800년 중순에 평민 출신의 교황 레오 3세가 이제 반대파의 공격을 받아 로마를 탈출해서 샤를마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샤를마뉴는요, 굉장히 경건한 그런 왕이었고, 또, 이 성직자들을 매우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 레오 3세가 사실 그렇게 도덕적인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교황을 반대했던 자들이 이 교황 레오를 굉장히 쫓아내면서 뭐 이 몸을 굉장히 그 폭력적으로 가해를 해서 이 레오 3세가 이거 뭐 혀도 잘리고 또 몸도 굉장히 많이 다친 상태로 샤를마뉴를 찾아왔어요. 그걸 보고 이 교황 레오를 위해서 800년 12월에 군대를 이끌고 샤를마뉴가 교황과 함께 로마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반대했던 그 적대자들을 다 추방하고 교황을 다시 교황의 자리에 복위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25일에 성탄절날 로마 베드로 대성당에서 진행된 그 성탄 예배에 샤를마뉴가 이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황 레오 3세가 금관을 이 샤를마뉴 머리에 씌워주면서 로마 황제라는 칭호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샤를마뉴가 로마 황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황제 칭호를 이제 샤를마뉴가 받으면서 명실상부 유럽의 절대 군주로 인정받게 되고요. 또 비잔틴 황제, 그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황제의 버금가는 위상을 얻게 됩니다. 샤르마뉴가 이 교황으로부터 황제 칭호를 받았다고 해서
샤를마뉴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이렇게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번 그 3강에서 이 샤를마뉴에 관해서 맨 끝에 언급하면서 샤를마뉴가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최초의 황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가 이미 영상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뭐 삭제할 수도 없고, 사실 저도 참고했던 그런 교회사 자료에 샤를마뉴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최초의 황제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좀 오류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이 전체 프랑크 왕국을 지칭하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샤를마뉴 대제가 있었던 당시는 그 프랑크 왕국의 카롤링고 왕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이 프랑크 그 왕국이 이제 샤를마뉴 황제가 죽고 나서 그 자녀대에 이제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프랑크 왕국, 그 다음에 중프랑크 왕국, 그리고 서프랑크 왕국으로 이렇게 3분되면서 이 동프랑크 왕국에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샤를마뉴를 가리켜서 신성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샤를마뉴 대관식은 이제 향후에 황제와 교황 사이에 본격적인 협력과 경쟁의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는데요. 이 교황은 자신이 이 샤를마뉴를 황제로 이렇게 임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황제가 자기의 그 권한에 부속되어 있는 위치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고, 또 반대로 황제는 자신이 이 교황을 복위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와 교황이 서로 완전히 생각이 달랐던 거죠. 서로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제국 정치에 자꾸 관여하려고 했고요. 또 황제는 거꾸로 교회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력 사이에, 그러니까 교황과 황제 사이에 갈등이 이제 야기가 되는데, 이 교황과 황제 사이의 충돌, 그 긴장 관계가 앞으로 중세사 중반에, 그러니까 중세 중기에 큰 이슈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서부터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을 다룰 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의 샤를마뉴는 아내들의 반목과 아들들의 다툼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장남인 피핀이, 이제 장남의 이름도 피핀인데, 그러니까 샤를마뉴 아버지 이름을 따서 피핀이었는데, 이 장남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이 샤를마뉴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피핀을 샤를마뉴가 수도사로 이렇게 수도원에 가둬놓고 남은 여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수도사로 살다가 죽었고요. 또 샤를마뉴의 다른 자녀들도 샤를마뉴보다 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를마뉴가 70세가 가까우자 마지막 남은 이제 아들이 루이가 있었는데, 이 루이를 자신과 함께 공동 통치자로서 임명을 해서 모든 이제 정사를 루이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814년에 73세의 나이로 샤를마뉴는 생을 마감하여서 수도인 아엔 대성당에 묻혔습니다. 대학자 알쿠이는 샤를마뉴를 가리켜서 성경의 위대한 왕 다윗에 비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샤를마뉴는 그의 업적, 그가 한 일을 보면 정말 다윗 왕에 비견되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샤를마뉴 황제의 그림 제가 이렇게 하나 실었는데요. 참 그림을 잘 그렸죠. 네, 이대로 생겼다면 정말 멋지고, 네,
그리고 이 샤르마뉴 황제가요, 키가 190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장신이었고, 아주 덩치도 좋고,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도 출중하고, 그리고 또 왕으로서 나라도 아주 잘 다스리면서 신앙도 매우 좋았던 그런 다윗과 같은 경건한 황제였습니다. 네, 오늘은 중세의 두 기둥, 교회와 국가라는 두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와 국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프랑크 왕국의 카롤링고 왕조의 중요한 황제인 샤르마뉴 황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중세 역사에 이렇게 훌륭한 또 황제가 있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탁월한 경건한 지도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각 나라에 그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